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2-3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등 이러한 대부분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지구에 들어와서 전환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단원의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과서 290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 결손으로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 그러니까 질량 결손. 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전환은 우리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활동으로 단원 열기를 볼 텐데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설명을 쓰면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한번 표현해 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그렸다. 이거 태양 전지죠. 그러니까 뭐 태양광 발전에 태양 에너지가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주유기입니다. 바로 화석 연료요. 화석 연료를 만드는데도 태양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리네요. 이러한 기상 현상도 이제 바로 태양 에너지의 그 전환으로부터 생기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자랍니다. 뭐 광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한 태양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표현해 보자라는 건데요. 뭐 광합성, 그 다음에 뭐 식물을 통한 그런 바이오매스, 뭐 이런 거, 식물을 통한 여러 가지 식물이 자란다거나 광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거 다 태양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석 연료, 뭐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주유기,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연료 이런 것도 모두 이제 에너지 전환, 태양 에너지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무 땔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요. 이거 풍력 발전기인데요. 이 풍력 같은 경우도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태양 에너지의 전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태양 에너지의 생성을 보기 전에 우리 태양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고 갈게요. 태양은 태양계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빛을 내는 유일한 별이죠. 태양계의 유일한 별,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뭐 지구의 109배, 그 다음에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라고 하는데 이 질량이요. 사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 정도가 모두 다 태양의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대부분이 수소, 그 다음에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타는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수소와 헬륨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이게 바로 에너지 원이고요. 중심부는 지금 1500만 켈빈 온도 해가지고 뭐 1500만 도 정도 되는데 아주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소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고요.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소 핵융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수소 핵융합을 살펴보기 전에 태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와 헬륨의 원자 구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고요.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자 번호와 같은 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는 이제 뭐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동위원소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소는 이렇게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있는 이런 게 바로 헬륨 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작은 핵들이 여러 개 모여서 큰 핵을 이루는 걸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란 수소 원자핵 4개가, 이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4개가 모여서 양성자 4개죠. 양성자 4개. 결국은 양성자 4개예요. 양성자 4개가 모여서 헬륨 핵을 이루고 있는, 헬륨 핵은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그래서 양성자 4개, 4개의 입자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또 헬륨의 4개의 입자로 바뀌며 이때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 핵을 만드는 이러한 반응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좀 정확히 살펴보면요. 일단 1500만 K 정도 되는 초고온 상태면요. 사실 원자들이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 전기력보다 이제 움직이는 그 입자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기력으로도 묶어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걸 플라스마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전자를 붙들고 있지 않은 핵들이 바로 여러 가지로 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수소 원자핵 2개가 충돌하여 중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처음에 원자핵은 양성자 2개예요.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소의 원자핵은 양성자에다가 중성자가 있는 요런 애예요. 그래서 양성자 2개가 합쳐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이러한 융합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중수소 원자핵은 다른 또 양성자 하나랑 충돌해서 질량수가 3인, 즉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붙어 있는 3헬륨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2번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헬륨 원자핵 2개가 충돌해서 4헬륨, 그러니까 일반적인 헬륨 원자핵 하나랑 수소 원자핵 2개가 떨어져 나가요. 즉 수소 원자핵 6개가 단계별로 충돌해서 최종적으로는 헬륨 원자핵 1개랑 수소 원자핵 2개가 남아서 결과적으로 4H가 헬륨 핵 하나를 만드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양성자 2개인 수소 핵이 2개가 만나서요. 이게 바로 중수소핵이죠. 중수소핵을 만들고 이 중수소핵이 다시 수소 원자핵과 만나서 3헬륨 핵을 만듭니다. 이러한 일이 여기서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양성자 2개가 만나서 중수소핵을 만들고 중수소랑 이제 여기 중수소랑 수소핵이 만나서 다시 3헬륨을 만들고 이 3헬륨이 2개가 합쳐지면서 4헬륨 그 다음에 수소 원자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H가 만나서 헬륨 핵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4H가 바로 헬륨을 만드는 이러한 반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다량 방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확인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태양 에너지는 수소 원자핵이 뭉쳐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융합 반응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을 할 때는 왜 도대체 에너지가 나올까요? 요거 지금 이제 뭐냐면요. 헬륨 핵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과학자들이 측정한 헬륨의 원자핵과 헬륨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의 각각의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양팔 저울에 이제 올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언뜻 보면 헬륨 핵이 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랑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질량을 합한 거랑 헬륨 핵이랑 질량이 똑같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잖아요. 예, 양성자 곱하기 2, 중성자 곱하기 2 하면 값이 얼마 나오느냐? 바로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양성자의 질량이 1.0073이라고 했으니까요. 두 개를 곱하면 3.0146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의 질량은 1.0087 곱하기 2, 그러니까 2.0174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걸 더해 보면요, 바로 2죠. 4.0320이 됩니다. 헬륨 핵은 과학자들이 알아낸 헬륨의 핵은 4.002였는데 헬륨 핵을 이루고 있는 각자의 입자들의 구성 입자들을 합해 보니까 질량이 서로 다르죠. 네, 이렇게 핵융합이나 핵반응이 일어나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헬륨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각각 더해보면 헬륨핵의 실제 질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바로 누가 무거우냐? 합쳐지기 전에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합이 더 큽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질량 결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량하고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 알고 있고요.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질량과 에너지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질량 결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 각각을 합한 질량과 원자핵의 실제 질량을 보니까 차이가 났는데 각각의 합이 실제 합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떨어져 있을 때랑 붙어 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얘가 더 무거우니까 얘에서 얘로 변할 때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걸 바로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질량이 보존되지 않으면 그 질량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산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요. 바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방출된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공식인데요. E는 MC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질량이 없어진 만큼에다가 그 다음에 빛의 속도를 제곱해서 곱하면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변환된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뭐 별거 아닌 되게 쬐끄만 질량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질량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태양에서는 그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의 과정에서 생기는 질량 결손이 바로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잠깐 확인 문제 하고 지나갈게요.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질량 결손이 이제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데 그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E는 mc 제곱에 의해서 에너지로 변해서 방출된다입니다. 네, 이러한 핵융합은 지금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은 사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는 핵융합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태양과 비슷하게 핵융합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293페이지 자료실에 바로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양에서는 그냥 수소의 핵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간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핵융합은요, 중수소요. 즉 양성자와 중성자가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붙어 있는. 이제 이러한
중수소랑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있는데요. 이런 바닷물에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시켜서 바로 헬륨을 만드는 과정.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초고온을 형성해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보통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토카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치에서 1억 도 정도에 되는 높은 온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핵융합 발전을 하면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핵 분열 반응과 같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친환경 에너지가 되는데요. 일단은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국제열핵융합 실험로 라고 해가지고요. EU, 그 다음에 미, 중, 일, 한국, 러시아, 인도 이렇게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이제 핵융합 실험로입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2025년을부터 핵융합로를 이제 가동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건설이 될 이 핵융합로의 설계면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커요. 아까 보면 이 핵융합로라고 하는 게 건물 몇 층짜리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 안에서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돼요.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초전도 자석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융합 기술이 꽤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형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K스타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태양의 에너지가 이제 지구로 와서 여러 가지로 전환되거나 여러 가지 순환을 일으키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입니다. 뭐 우리 다 배운 기억나죠?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의 과잉,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과잉이라고 하는 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데우고 그 다음에 지구 에너지가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이 태양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이제 전환되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쭉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위도별로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랑 방출한 지구의 에너지가 다르죠.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이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해소됩니다. 이때 태양의 열 에너지는 물과 공기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뭐 공기가 따뜻해지면요 상승 기류를 만들면서 다양한 기상 현상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리고 물이 열을 받으면 또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바로 태양의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고 그 안에 있던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게 되면 비가 내리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지구 안에서 다양하게 순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의 순환은 지표면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고 뭐 강을 만든다거나 바다를 만든다거나 침식작용을 한다거나 이렇겠죠.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기가 불균등하게 데워지면 기압 차이가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되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라든가 파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발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와 해수의 순환 측면에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면 일단 태양 에너지가 물을 데우면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얘네들이
비가 내립니다. 그럼 그 빗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빗물이 떨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나 물이 높은 곳에 이제 가둬두면, 저장되면 그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흐르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런 게 수력 발전에 이용된다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의 순환의 측면으로 본다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공기가 부등 가열이 됩니다. 부등 가열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은 따뜻하고 어떤 쪽은 차가우면 어느 쪽은 고기압, 어느 쪽은 저기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게 되죠. 바로 바람의 운동 에너지. 이러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죠. 풍력 발전 또는 파도를 일으킨다면 파도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지표면에 또 다양한 변화를 만들게 되죠. 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수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뭐 강물 이용되는 거, 수력 발전 이용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려서 지하수가 되면 이런 지하수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가 머금은 물을 가지고 동식물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자연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본 거고요. 요 그림은 이제 발전의 측면에서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생겨요. 그래서 풍력 발전, 발력 발전 이런 거에 이용되는 예를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탄소 순환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탄소를 매개로 해서 또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빛을 받는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한다라는 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 놓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생명체의 유해가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 연료가 되겠고요. 그럼 화석 연료를 이제 뭐 화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공장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전환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제 이러한 탄소 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바로 탄소를 매개로 해서 빛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그리고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전환됩니다. 광합성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화석 연료가 되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서 다양하게 에너지 전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295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은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예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발전을 표현한 건데요. 풍력 발전은 태양의 에너지가 이제 열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기를 가열하게 되고, 공기의 가열에 의해서 바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풍력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내린 비가 저수지에 모여서 수력 발전에 이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태양 전지판이 있네요. 태양 광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즉 광합성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학 에너지가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 연료가 될 거고요. 바로 자동차에서는 이러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자동차의 운송이 이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태양 에너지는 지구상에서 생명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뭐 지구에서의 에너지의 대부분이 태양이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에너지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열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열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 내부에 방사성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핵이 좀 불안정한 그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붕괴를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는 지구 내부에서 화산 활동이 이제 일어나면 이때 또 생기는 열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요거는 또 태양 에너지랑은 상관이 없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발전, 요건 핵분열이요. 우라늄과 같은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핵에너지를 이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요. 조수간만의 차는 바로 달을 비롯한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건 또 태양 에너지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295페이지 스스로 해결하기를 한번 보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직접 전환되어 사용되는 사례와 전환되어 축적된 후 에너지로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하는 건데요. 태양 에너지가 직접 사용되는 예, 대표적으로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도 역시 태양 에너지가 직접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얘가 축적돼요. 그거 바로 화석연료를 만드는 과정이죠.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태양에너지가 오랜 시간 축적된 에너지 자원이다. 이런 것들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에너지가 건축이나 채광, 농업, 살균 등에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고 에너지 전환 과정으로 한번 설명해보자 하는 건데요. 건축, 남향으로 해요.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바로 빛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채광, 창문을 천장에 뚫는다던가 해서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너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농업, 비닐하우스, 바로 열, 태양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살균, 햇빛 살균, 태양 빛을 통해서 살균을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단원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단원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